국정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비록 주요 증인이 해외 도피하는 등 출석하지 않거나 또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온갖 방해가 난무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손 놓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각자의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했던 국감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본사가 가맹점에 행하는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탈취 문제와 반복적 중대재해 발생에도 경영 책임자가 처벌은커녕 대책 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 등 여러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이런 문제점들을 반드시 저희들이 해결하고 뭔가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생국감을 선언하고 주요 민생의제로서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산재 피해 노동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지적했고 산재 국가 책임제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안의 진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SPC, 대림 ENC, 쿠팡 CLS와 같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는 아나무인 오만방자 그 자체였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들이 해외 출국과 모르쇠로 이번 국감을 피했다고 조하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오판입니다. 허영인 SBC그룹 회장과 이해옥 대림 ENC 회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외 출국을 핑계로 국감에 불출석하고 사실상 해외 도주와 같은 행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국감 기간 중에 택배 기사가 사망한 쿠팡 CLS의 홍용준 대표이사는 국감장에 나와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특히 쿠팡 CLS는 다른 택배 회사와 노동조합, 국토부, 노동부, 민주당이 함께한 사회적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공정한 시장의 룰을 지키지 않겠다며 미꾸라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음을 쿠팡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쿠팡의 이런 중대재해 문제를 꼭 다루어서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지만 을지로위원회도 별도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산재 청문회를 통해서 중대재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쿠팡의 파렴치한 태도를 계속 문제제기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을지로위원회가 추구하는 공정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산자전기의 많은 현안과 쟁점이 있었지만 을지로위원회에서 주요하게 선정했던 과제에 관련돼서 국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질타를 했고 회복과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부채 해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초과이득, 이중수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통해서 은행의 보증기간, 법정 출연금 확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완화에 맞서서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으로 고 김영균 청년 노동자 산재 사고 예방 연구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점을 지적했고 예산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관련돼서도 피해 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타결시켰습니다. 산자중기인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과제를 끝까지 챙겨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전반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사안인데요. 가맹점과 관련해서 지금 가맹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들에 대한 가맹본부의 착취가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맹 지역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가맹점이 수백 개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가맹 본사의 역할을 하는 가맹 지역본부, 가맹지사가 생기는데 가맹지사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갑의 역할, 그렇지만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을의 역할인데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참이라든지 그리고 할리스라든지 그리고 크린토피아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각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상생협약식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상생협약을 위한 그런 단계들로 넘어서고 있고 특히 가맹지사의 가맹사업법 내의 법안으로 들어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설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것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보면은 이게 5%에서 11%의 수수료를 내는데 소비자인 우리는 선물 받아서 좋지만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5%에서 11%를 내야 되는 그걸 제시하면 숨이 턱 막힌다라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판촉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분담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얻어냄으로써 이후에 모바일 상품권에 있어서의 수수료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맹점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는 가맹점이나 가맹지사나 가맹점들이 가맹본사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에 대해서 다 공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금리는 가불관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국민 모두 은행에 대해서 주어진 금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의례지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산금리 속에 들어있는 부당한 부분들입니다. 지난 국감에서는 가산금리 속에 들어있는 보험료 그리고 지급준비금 이 두 부분이 예금자를 위한 것인데 대출자에게 녹여있다라는 이런 지점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것이 올해부터 바뀌었지만 새로 신규 대출부터만 바뀌고 과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부당한 가산금리를 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가산금리에 또 녹여있는 교육세라든지 기금 출연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한 점을 지적을 해서 공론화 단계로 이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부채 관련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상환기간의 연장입니다.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호소가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고 새출발기금의 자격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벼랑끝 민생 살리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궐선거 이후 정부 여당이 변화와 민생을 외쳤으나 윤석열 정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목격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넘어서는 무능과 불통, 경제의 절벽 끝에서 무너져 내린 민생의 도탄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을지로위원회가 강조한 5대 민생 국감 의제를 통해 국민의 절실한 문제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정치의 방향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세 사기, 불공정 갑질, 대중소 상생, 노동 탄압, 산업재해, 민생 부채라는 과제를 통해 벼랑 끝에선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절감했습니다. 첫째,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에 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시행된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구제 적용 요건 완화, 보증금 선구제 후 회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피해 인정, 선순위 부실채권 매입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구성, 원스톱 피해 지원, 신속한 심사 진행, LH 매입 임대를 넘어선 피해주택 매입 프로그램 도입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주도해온 만큼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돌봄 등 불공정 갑질에 고통받는 을들의 목소리가 더욱 국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위 깃발 광고 등 불공정한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긴 배달의 민족의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 경제의 시작입니다. 물론 플랫폼 기업의 입점 소상공인 데이터 권리에 대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문제 외에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급식 실노동자 폐암 발생, 방문 점검원의 열악한 실태,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와 같은 외국 투자 기업의 먹튀 문제는 다양한 갑을 관계 속 을들의 권리를 위해 을지로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습니다. 어느 한 가지 소홀함 없이 챙겨가겠습니다. 셋째, 대중소 상생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가맹점 불공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감을 통해 지적된 사례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전국 가맹점에 한 달에 3번 서울 본사에서 대면 결제하라는 상식밖의 요구를 한 버거킹 본사의 집단 계약 갱신 거절과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아디다스, 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에게 보복성 계약 갱신 거절을 한 쿠쿠전자, 배차 알고리즘 조작 및 스타트업의 정보 편취 의혹의 카카오 모빌리티, 허위 광고로 가맹점을 모으고 폐점 점주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떡참 등 대중소 상생을 침해하는 사례가 유독 많았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주특기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고 국감 중에 이루어진 투썸플레이스, 크린토피아의 상생 협약을 비롯해 사례별 중재와 해결을 통해서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넷째,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탄압과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봐주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건설노조 탄압과 양해동 노동자의 죽음 이후 건설 현장의 부실화는 을지로위원회가 이끌어온 적정임금제, 산업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성과를 후퇴시켰습니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SPC, DL, ENC, 세아베스틸과 같은 살인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회사가 손해라는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중 일어난 쿠팡 택배기사의 사망사건은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무시하고 대기업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또한 증인 불출석으로 국회를 무시한 SPC와 DLENC는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쿠팡이
사회적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게 만들 것입니다.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을지로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의임을 밝힙니다. 다섯째, 흔들리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윤석열 정부가 손 놓은 민생 부채의 해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가구별 부채 통계조사 요구,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 확대,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 파산 선고 시 자격 제한 완화, 회생 전문법원 설치 확대, 채권자 변동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경제의 한 축인 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며 커지고 있는 민생 부채 문제를 남은 정기국회 동안 입법과 예산으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무능, 무책임, 무관심이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지만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남은 정기국회의 민생 입법과 민생 예산의 사수를 위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마지막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인적인 가계부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회생 전문법원 설치 확대 등 민생부채 해결 입법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공룡이 되어버린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낼 독점 규제 법안 등 절실한 민생의 입법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특수활동비는 막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줄 지역화폐 예산과 우리 경제의 잃어버린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될 R&D 예산을 지키고 늘려서 예산을 통한 민생 살리기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민생 없이 국민이 살 수 없고 국민 없이 할 수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을지로위원회는 다시 민생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오로지 민생, 오로지 국민이라는 일념만으로 남은 21대 국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